시바이누가 시바리움이라고 하는 메인넷을 출시하고요. 도지킬러, 트릿과 같은 코인도 신규로 발행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스왑 거래소, 메타버스 등등 상당히 밈코인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었는데 시바이누가 짜고 있는 전략, 이젠 대충 이해가 됩니다. 시바이누가 짜고 있는 전략 함께 분석해 보시죠. 꽤나 재미난 내용입니다. 시바이누의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기 앞서서 시바이누 생태계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판단이 드네요. 왜냐하면 반이 좀 큽니다. 먼저 작년 여름 시바리움이라고 하는 시바이누 메인넷이 런칭되었어요. 시바리움.ib.io 시바리움 홈페이지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 다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쉬라고 하는 코인도 런칭 예정이죠. 올해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쉬라고 하는 코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펴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달러와 가치가 동일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가치 변동이 없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 자체로 암호화폐 시스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나만 살펴보자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를 통해서 원화를 가지고 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코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한국식 거래 시스템은 추후 콘텐츠에서 다시 한번 더 다뤄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원화로 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점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화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 많은 코인들 매수든 매도든 투자를 하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래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코인의 시총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법정화폐가 그만큼 유입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테더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은 감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3위로서 아주 오랫동안 3위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쫓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죠. 테더는 사실 중국 자본에서부터 발행된 코인이다 보니까 미국 기반 기술과 미국 기반 자본들이 USDC를 많이 밉니다. 다만 아직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테더를 못 이기고 있을 뿐이죠. 이 둘은 높은 시총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 가치를 보시면 1등 테더의 경우에는 시총이 현재 1,1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150조 원이 넘어요.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들은 말 그대로 코인 가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금융사업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금융사업을 다 해요. 대출을 통한 이자 발행도 하고 증권 수탁 사업도 하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와 같이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디파이라고 하죠. 즉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은 거대한 자본이 기반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만 잡게 되면 마치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다양한 금융사업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전용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 금융사업을 시바이누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강력한 메인넷들 10손가락에 꼽아놓은 다음에 그 메인넷에서 사이드 체인으로서 토큰 발행하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발행량과 발행 증거금을 수치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우선 내용만 봤을 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을 2022년 7월 7일에 발표했었던 내용을 갖다가 왜 아직까지 출시를 못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시바이누 오피셜한 설명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둘을 시바이누에서 고민 중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시나리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기발행했던 시바이누 코인 전체 시총이 있겠죠. 이것을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고 가는 건데 이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USDC에 현금이 유입이 된다면 그 양만큼 신규 USDC를 발행하고 이걸로 원하는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됩니다. 쉽죠? 하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적으로 현 시바이누 시총을 스테이블 코인 안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래되고 있는 그것도 암호화폐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다가 시바이누와 시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모두 시바리움 메인넷을 공유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따라서 시바이누를 먼저 포용한 상태로 시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해당하는 수치만큼의 재원 마련을 해야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바이누 코인과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인데요. 이에 앞서서 블랙록과 USDC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연합체로 지금 대단히 큰 돈을 굴리고 있다는 것들, 이쪽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한국 GDP의 약 7배, 8배가 되는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 지상 최대의 금융회사, 다 잘 알려져 있죠.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이후에 지금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RWA죠. 이거 대단히 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통금융이 크립토 마켓에 아예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규제도 규제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회계가 잡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RWA를 통해서 ETF를 승인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 되어 전통금융을 코인마켓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기관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USDC입니다. 블랙록이 직접 투자를 했고 실제로 자산 운용 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에서 자본이 시스템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내에 들어왔던 돈을 USDC로 발행을 한 다음 발행한 USDC를 가지고 투자자한테 반환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즉 현금은 들어왔는데 현금으로서 돌리는 게 아니라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USDC는 시총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녀석이 유입시키는 돈 그만큼을 USDC로 말 그대로 발행시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테라 루나가 있었죠. 이건 폐기된 프로젝트니 긴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 담당이었습니다. 하나는 달러와 1:1 패깅, 또 하나는 변동성을 담당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은 듀얼 코인 시스템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업비트 상장된 네오와 가스 이래로 상당히 인정받아온 시스템이에요. 다만 운영 건전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각각에 따라 달렸겠죠. 테라가 무너진 건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이유로 압축이 되지만 가장 큰 것은 테라 프로젝트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점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이제는 제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도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한번 키워놓으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수입 구조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IT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당했고 금융회사는 당연히 자본을 담당합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의 주축은 판이 달라질 만큼 큰 변화가 있었지만 금융산업은 큰 변화가 없었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공급되는 거의 원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둘을 한 곳에 담을지 아니면 분리를 할지. 분리한다면 우선 운영은 굉장히 쉬워요. 시바이누야 원래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굉장히 운영은 쉬워요. 적용과 마케팅, 사업 확장 이런 제휴를 시키는 이런 작업이 난이도가 높을 것이죠. 왜냐하면 현금이 유입된 만큼만 증거금으로 활용해서 코인을 발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바이누 코인을 담아서 가겠다라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사업 난이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시바이누에 해당하는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 단계에서 1200만 달러를 유치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레이어 3죠. 밈코인이라는 형태로 레이어 1을 시작을 하고 기능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레이어 2를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미 시바리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태계 구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레이어 3를 올리게 되는데 이 레이어 3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디파이, 즉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D앱들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을 레이어 3라고 합니다. 그 레이어 3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투자 유치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느새 우리 시바이누가 여기까지 왔다네요. 그리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게 디파이 역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것에 특별한 기능을 붙이거나 강력한 개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금융 시스템을 기존의 전통시장에서의 금융과 제가 비교를 했던 것처럼 명목상의 금융 시스템을 덧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건 난이도가 없어요. 그냥 붙이면 됩니다. 게다가 시바이누는 이미 돈도 꽤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과 연합 또는 인수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블랙록이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라든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쉽습니다. 딱 하나,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프로젝트들이, 다른 사람들이 채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업력이라는 거죠. 현재 갖춰진 시바리움이라는 메인넷, 그리고 시바이누와 트릿, 도지킬러 등등 생태계 구성을 위한 요소들을 갖춰 나왔고, 이제 레이어 3를 갖춤으로써 다양한 D앱 서비스들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체 화폐와 자체 은행, 즉 금융 시스템을 내부에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라고 하는 상징성 있고 대표 코인인 이 녀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안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번 시바이누 레이어 3 개발에 1200만 달러라고 하는 금액이 몰렸다는 거 방금 살펴봤는데, 그 중에 리더 투자자가 바로 이곳입니다. 애니모카 브랜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웹3 전문 투자사고 2002년도에 이미 2.6조 메타버스 펀드를 설립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정도입니다. 굉장하죠? 여기서도 특히 집중해서 투자하는 분야가 게임, 메타버스, 상거래, 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디파이나 인프라는 블록체인 그 자체니까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시바이누가 디파이 기반으로 레이어 3를 완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곧바로 올라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반 생태계, 즉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 그 자체가 되겠죠. 그 기반 생태계의 확장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저층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면 채널을 넓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채널, 기존에 있었던 체인 이런 것과 더불어 확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어 합니다. 시바이누에서 메인넷을 만들었다?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것을 애니모카 브랜드에서 다리를 놔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전략적인 투자에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중에서 애니모카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익숙한 곳이 몇 군데 보이죠? 탑샷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당시 매니아층이 꽤 많았었는데 NBA에서 팬들이 찍은 사진이나 언론에서 찍은 사진들, 아주 기념이 될 만한 사진들이 있죠. 이것을 NFT로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회사는 데펄랩스라고 하죠.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생성 서비스, 여러분들 중에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서비스였고, 샌드박스라는 회사인데 이미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리고 P2E, 게임하면서 돈 벌어라 라고 하는 프로젝트로서 아주 화려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엑시 인피니티였습니다. 그때의 상승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엄청났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듯 시바이누 생태계가 상상도 못할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려 보았습니다. 먼저 요약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시바이누에게 유입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시바이누를 얹혀서 발행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발표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올해부터는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올해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함께 시스템에 엄청난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바이누는 아직 눈치를 볼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게 되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승일지 하락일지 횡보를 할지, 이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올해 말 시점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눈치를 볼 것입니다. 현명한 기획자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애니모카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그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물론 시바이누 자체도 이미 메타버스를 비롯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업 생태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한국식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꼭 금융기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시바 아미가 계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시바이누의 오래된 팬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고점에 물려서 이미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 분석과 기획을 8년, 9년 정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 성향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의 사업 분석을 토대로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처음엔 밈코인이 대체 왜 오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해를 버리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코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시바이누라는 프로젝트가 이제는 당당하게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전략의 핵심으로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진행시키고 있죠.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는 노를 외치면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잘라내고 빠져나오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업비트 창을 켜놓고서 코인 보고 있다. 그러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죠. 반대로 모두가 노라고 할 때는 오히려 예스가 빛을 발합니다. 다만 좀 외로울 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이누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바이누 홀더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하고 있어요. 대단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뭉쳐야지 혼자서는 멘탈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바이누 뉴스 나오면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단톡방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내에 있는 카톡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내실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바이누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다뤄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